70% 하락해도 피해야 할 상가. 네, 상가 투자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알아본 물건은 2021 타경 10875 이제 근린 상가입니다. 지금 주소는 지하 1층 B104호라고 나오는데요. 현황으로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1층이에요. 네, 영상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 요 건물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요게 이제 지금 지하 1층이라고 표시된 건데 대로변에 있는 거예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말만 지하 1층이지 실제로는 1층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내부는 이렇게 공실로 되어 있어 갖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3회가 유찰됐어요. 처음에 9억 3천에서 시작해서 현재 3억 2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70% 이상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상가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 잠깐 그 전에 알아보고 갈게요. 현재 2018년에 매매가는 8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8억 8천에 거래가 됐으니까 감정가 9억 3천과 거의 근사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근저당이 6억 1,200만 원,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이 또 안산 세무서에서 또 왔어요. 네,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취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먼저 분석해 볼게요. 상가는 지도를 보는 게 많이 중요한데 아파트와 다르게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입지에 있는지 좀 많이 중요합니다. 현재 저희 물건은 요 부분에 있어요. 이제 홈플러스 앞에 있는 건물이고요.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제 화서역이 있어요. 이제 화서역은 스타필드가 들어오고 더불어서 신분당선이 들어오는 더블역세권이 되는 곳이죠. 그리고 요 라인을 따라갔고 이제 요쪽에 호매실 신분당선역이 들어옵니다. 착공은 2024년으로 예정돼 있어요. 뭐 밀지 안 밀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쭉 가게 되면 이제 수원역이 있어요. 수원역은 경기도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전철을 이용하는 역으로 유명하죠.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역 예정지랑 가깝고 이렇게 홈플러스까지 끼고 있는 대형 상업 지역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배후 수요가 좀 상당히 약합니다. 상가를 볼 때는 배후 수요가 많이 좀 중요한데 이쪽에는 배후 수요가 이게 3익 3차 강남 아파트 요 두 단지를 합하더라도 2,000세대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후 수요가 좀 많이 적은 편이고, 요 밑으로는 이제 건물들이 동선이 이쪽에 안 나와요. 왜냐면 지금 화서역에서 이렇게 오는 요 도로가 쌩쌩 달리는 국도입니다. 국도 지방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중간에 빠지는 것도 없고 쭉쭉 달려오는 데예요. 여기를 지나쳐가는 거지 여기서 들려서 뭔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런 입지가 이쪽이 아니에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영상을 살펴보면 이제 영상에서 볼 때 우리 물건이 요 건물에 있는 1층에 지하 1층이라고 표시됐지만 1층에 있는 물건이고요. 옆으로 보면은 이제 홈플러스가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을 보게 되면 완전히 논밭이에요. 네, 완전 논밭이라서 공기가 맑은 곳이죠. 하지만 도심에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오는 도로, 이 도로도 굉장히 쌩쌩 달리는 도로예요. 예, 중간에 이제 신호등이 없어서 쌩쌩 달릴 수 있는데 대신 이제 속도를 감시하는 이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쌩쌩 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1층으로 갔을 때 이렇게 공실인 상황 아까 확인하셨고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경매로 물건을 보러 왔을 때는 우편함을 확인해야 되죠. 우편함에 현재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날라오는 각종 경매 관련 서류들을 건물주가 잘 챙기고 있다. 즉 건물주는 이 물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좀 독촉장이 있더라고요. 네, 미납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밀렸으면은 금액이 꽤 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깔끔하게 내부로 들어와서 확인하더라도 전면에도 유리지만 이게 측면에도 유리로 되어 있어 갖고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더라도 이제 오피스텔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게 이제 광고 효과가 확실히 잘 될 입지죠. 오피스텔은 요 오피스텔은 약 300에서 400세대 정도 거주하는 오피스텔이고요. 뭐 내부적으로 뭐 요번에 비 피해가 있니 없니 말은 많은데 어쨌든 신축 오피스텔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븐일레븐 옆에 이제 이쪽이 저희 그 상가가 있는 건물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신호를 받았어요. 쌩 지나가면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입지고 우회전하는 사람도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들리기가 많이 힘들죠. 결국에는 여기가 현재 역 예정지예요. 여기 생긴다 그러면 역 예정지 근처로 사람들이 이제 유동인구가 계속 모이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이쪽으로 도시가 개발될 때까지 지금 이쪽 상권은 빛을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 물건을 분양받은 분에게 죄송하지만 굉장히 입지가 좋지 않은 상황의 상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떼부자가 그러면 이 상가를 왜 이야기하냐? 그건 우리가 이제 이런 상가를 받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거고요. 뭐 조심하자 서로 이런 얘기입니다. 상가를 투자할 때는 우리 물건이 이쪽에 상업지역에 이렇게 있지만 호매실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잘 돼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유는 이렇게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지만 주위에 배우 수요가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주거단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 주거단지 세대수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만 세대도 안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크게 상권이 유지가 되기가 많이 힘든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 향후 개발이 되고 이쪽에 땅들에 이제 많은 건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입지가 바뀔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수원의 큰 이슈죠. 군공항이 옮겨지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수원의 마지막 남은 이런 미개발지가 개발이 될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요즘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제일 중요한 시세 비교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건물, 이게 이제 저희 물건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현재 13평 정도 되는 물건에 남양 똑같은 위치죠. 그리고 보증금 3천에 월세 200으로 지금 물건을 내놓았어요. 그럼 평당 임대료가 약 15만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 건물에 3차 아파트가 3차 오피스텔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14평에 월세는 150으로 평당 임대료는 1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상가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 평당 임대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평당 임대료를 통해 갖고 상가의 가치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가는 아파트처럼 뚜렷한 시세가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장사를 잘하는, 만약에 임차인이 장사를 굉장히 잘하는 상가다, 그래서 월세를 팍팍 올려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상가의 가치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함부로 월세를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료 깎게 되면 건물의 매가를 깎는 행위이기 때문에 임대료 깎을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쪽에 이렇게 17개 나온 건물 있죠. 이제 농협은행이 있는 곳이 1층 남양이 보증금 7천에 440, 평당 임대료가 11만 원 나왔어요. 현재 여기 3차와 2차 이 오피스텔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공실이 굉장히 많고 다 채우지도 못했고 오피스텔도 아직 다 채우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쪽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입주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각종 병원부터 여기 옆에는 이제 스타벅스도 들어와 있어요. 그 정도로 상가가 이쪽이 굉장히 좀 발달된 곳인데 여기에 1층 평당 임대료가 11만 원인데 아까 말한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은 사이드가 15만 원이다. 뭔가 좀 의심 가지 않으세요? 여기서 의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의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게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떼부자가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입지의 물건, 위쪽도 상가가 있지만 요거 사이드가 아무것도 없는 도로가 근처예요. 바로 근처입니다. 호메실지구에 비슷한 입지를 찾아보니까 12평짜리가 월 70만 원 정도 나와요. 평당 임대료를 약 5만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떼부자가 봤을 때는 이게 적정 시세예요. 현재 호메실지구 아까 사이드 쪽에 있는 상가들은 평당 5만 원이 시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물건 몇 평이었죠? 네, 13평이었습니다. 그러면 평당 월 5만 원에 13을 곱하게 되면 약 65만 원이라는 월세를 산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물건의 월세 가치는 200만 원이 아니라 결국에는 65만 원이라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럼 65만 원이면 이 건물의 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은 거의 수익률 4%로 계산합니다. 뭐 3%가 나올 때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4%로 계산을 하면 자 65만 원 아까 월세죠. 그리고 12개월을 곱하게 된 다음에 이제 수익률 4% 0.04를 나누게 되면은 월세가 1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보증금이 대부분 1000에서 2000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천만 원으로 좀 크게 볼게요. 이 수치로 계산하게 된다면 실제 이 건물의 가치는 2억 1,500만 원이 나온다는 게 맞아요. 건물주분에게 굉장히 죄송하지만 요 상가의 가치는 아까 우리가 감정가에서 나왔던 9억 3천이 아니라 2억 1천이 적당한 시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 번이 더 유찰 돼야 될까요? 네, 수원은 한 번에 30%씩 유찰이 됩니다. 그러면 4차도 유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5차도 유찰이 돼야 돼요. 그리고 6차에서 낙찰을 받는 게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물건이고, 영상에서 못 보여드렸는데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옆에 상가도 현재 공실, 여기도 공실, 여기도 공실, 상가가 전부 다 공실이에요. 네, 이 말인지 뭐냐? 여기가 상권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좋지 않은 장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만약에 여기서 영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무실 혹은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뭐 아니면 배달업종 같은 게 될 수밖에 없는 상권이에요. 반면에 옆으로 조금만 가면은 아까 우리가 임대료 평당 11만 원 계산한 건물은 이렇게 보면은 옆에 이제 스타벅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는 각종 병원까지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상가가 번영돼 있는데 이제 바로 옆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가가 지금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호메실 지구의 좀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신축 상가는 원수에게 추천을 한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신축 상가를 추천해 주세요. 그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리고 살이 쪽쪽 빠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예, 살이죠, 살. 예, 쌀이 적었네요. 그러면 신축 상가를 추천해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가의 가치는 아까처럼 이제 월세에서 형성이 됩니다. 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률이 6%, 7% 나온 데도 많아요. 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평균 3에서 4%로 보고 계산하게 되면 좀 정확하게 나오고, 주위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에게 물어보면 어느 정도 수익률로 바라보고 매입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싼 것보다 정확한 시세 판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시세가 모든 곳에 공개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이거는 굉장히 일일이 알아봐야 되는 개별성이 강한 물건이다. 그리고 이런 상가의 가치를 판단해낼 수 있으면 빌라, 다가구, 다양한 그 수익형 건물, 심지어 토지까지도 가격, 시세를 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두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경기 침체가 좀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수익률이 좋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이제 하청업체예요.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결국 이분들은 자영업자 시장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자영업자 시장으로 넘어오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리 회사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어렵다, 나랑 안 맞는다, 매일 나갈 때마다 힘들다 라는 생각보다 젖은 낙엽 정신으로 고중소득이 나오는 곳에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라고 떼부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한 물건은 떼부자의 이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절대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좀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